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 과정 42회차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략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마케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대행사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속해 있는 마케터는 다양한 역할을 병행하는데요.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와 마케팅 팀원입니다. 그만큼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역할로 각 팀원의 업무의 조율과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의 역할을 맡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주도,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마케팅 KPI 체크, 마케팅 비율 관리 등이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가 마케팅 대행을 함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얼마나 팀을 잘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마케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사 블로그를 관리하거나 체험단 대행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자사 블로그 관리, 대행 포스팅 체크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최근에 뜨고 있는 마케팅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자사 SNS를 관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NS 관리 및 포스팅, 인플루언서 섭외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하나를 꼽으라면 유튜브 마케팅을 꼽을 만큼 유튜브의 중요성은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관리 및 포스팅, 크리에이터 섭외 진행을 통해서 마케팅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집행 전문가가 있습니다. 유료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인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관리자, 구글 유튜브, 구글 애즈, 네이버, 파워링크, 파워 콘텐츠, 네이버 쇼핑 등 다양한 광고 영역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 대행을 진행할 때 퍼포먼스 집행 전문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카피라이터입니다. 잘 만든 카피라이팅 한 줄은 브랜드의 질을 바꾼다고도 하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의 카피라이팅이나 뉴스 상세 페이지 제작 등 글을 맛깔나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피라이터는 캐치프레이즈 영역에도 진행을 하지만 글을 쓰는 영역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캐치프레이즈 및 상세 페이지 컨셉, 뉴스 이미지 컨셉 등 글을 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치마커는 제품 및 경쟁자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는지 조사하고 경쟁자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얼마나 마케팅 대행사가 경쟁사 대비 경쟁력 있는 마케팅 대행을 할 수 있는가는 벤치마킹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결정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미지 디자이너는 팀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종 디자인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랜딩페이지 디자인, 이벤트 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통 전문가는 각 쇼핑 채널을 관리하고 유통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쇼핑 채널 관리, 롯데마켓, MD와의 소통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도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요. 카페 및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등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페 관리, 커뮤니티 관리, 밴드 및 오픈 채팅 관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위 노출 전문가는 구글 SEO 등 상위 노출 관련하여 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구글 상위 노출, 네이버 상위 노출, 각종 플랫폼 상위 노출을 체크하고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 툴 설치 및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체크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마케팅 대행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기획자입니다.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들 때 프로모션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모션도 마케팅의 영역에서 중요한데요. 프로모션의 기획 및 섭외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섭외 및 매스미디어 광고입니다. 각종 섭외, TV 광고, 지하철 5개 광고, 각종 포털 메인 배너, 브랜드 웹툰 등 매스미디어 광고를 컨택하고 조율하는 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통 광고, 5개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드라마 방송, 웹툰 DA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외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각 플랫폼에 연락을 하거나 다른 대행사의 섭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일즈 마케팅, 플랫폼 개발, 기타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 대행사가 이 모든 역할의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큰 마케팅 대행사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이 모든 역할을 각각 전문가가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과 팀원이 몇 가지 역할을 병행하여서 이 역할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팀장은 마케팅 대행을 진행할 때 팀원과 함께 이러한 역할을 배분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 세우기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한 달 단위로 마케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요. 먼저 KPI를 통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장하는 마케팅을 수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쉽게 하는 KPI 성과 측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월에 일정한 날을 마케팅 데이로 정하고 전반전에서는 전 월에 진행한 마케팅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피드백합니다. 그 후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요. 후반전에서는 경쟁사 벤치마킹을 근거로 토론 시간을 가지고 다음 월에 진행할 마케팅 사안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초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진행하는 마케팅 전체 회의이고요.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나 팀장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가능하면 마케팅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면 좋습니다. 전반전에는 전월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브레이크 타임, 휴식 및 벤치마킹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지고 후반전에서는 금월 진행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진행을 합니다. 마케팅 데이 들어가기에 앞서 KPI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PI는 제품의 핵심 성과 지표인데요. 이전에 만들었던 경쟁자 모델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제품, 회사, 투자의 관점에서 세웠던 목표 중 2-3개를 정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목표보다는 매출의 회원수 등 단순한 지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KPI 목표를 미리 정해놓거나 첫 회의 때 설정해 놓으면 좋고요. KPI 목표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한 달 단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강의 기억하시나요? 추정 가능한 객관적 정보와 추정 가능한 주관적 정보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총 판매수, 판매 가격, 총 투자 받은 금액 등 다양한 경쟁자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를 계단에 위치시켰습니다. KPI 목표는 높은 계단으로의 성장에 목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경쟁자 모델을 참고하여 KPI 목표를 정하면 보다 목표가 명확한 KPI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데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월에 일정한 날 하루를 정하고 마케팅 데이라고 명명합니다. 전 월의 데이터를 취합하므로 월초 3일에서 5일 사이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 처음 첫 달은 데이터가 없으므로 예상치만 정한 후 진행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 월에 진행한 마케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첫 월은 진행한 마케팅 목표가 없으므로 두 번째 달부터 체크를 합니다. KPI 수식은 회원가입률 복잡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용어로 KPI 목표를 잡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KPI 목표를 잡으면 우리가 이런 KPI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KPI 수식과 자원을 만들었을 것인데요. 이 KPI 수식은 자원을 기재하면 KPI 수식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일전에 KPI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KPI 수식을 만들고 한 달에 이 KPI 수식을 체크 가능한 각 자원을 만들어서 각 자원 단위로 체크를 하면 자연스럽게 KPI 수식과 KPI 목표를 확인할 수 있게 엑셀 구조를 짠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전 월에 진행한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엑셀 파일을 첨부했으니 한번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PI 목표는 매월 달성하고자 하는 마케팅 목표입니다. 매출을 100만원 달성하겠다, 회원수를 200명 늘리겠다 등. KPI 수식은 KPI 목표를 수치화시킨 것으로 단일 지표 또는 수식 지표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회원가입 수는 단일 지표, 회원가입률은 수식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이러한 KPI 수식을 파악하기 위한 수직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인데요. 회원가입률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수와 사용자를 파악하면 이 회원가입률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원은 꼭 월별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전월에 진행한 마케팅의 장단점을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전월에 진행했던 마케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달성 여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진행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진행 시나리오를 누가 진행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KPI 목표와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정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KPI 달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 시나리오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 달성 여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실제 예산, 달성 여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전월의 지표를 확인하면 마케팅 피드백을 하고 꼭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길 추천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경쟁사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각자 조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브레이크 타임 혹은 미리 조사해올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해오면 좋습니다. 자사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조사해오면 좋고요. 각자 조사한 경쟁자 벤치마킹 데이터를 조사해오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단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마케팅 전략도 조사해오면 좋습니다. 4단계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사 벤치마킹을 근거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다음 월의 목표와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토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브레이크 타임 때 각자 준비해온 마케팅을 설명하며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해온 사람이 웹사이트나 마케팅 콘텐츠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그중 팀장은 매월 1회 경쟁사 계단의 변화를 체크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 같이 토론해보면 좋습니다. 그중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내용 탑5를 뽑아서 기록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금월에 진행할 KPI 달성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그 토론에 근거하여 금월에 진행할 KPI 목표를 수정하고요. KPI 목표를 수정할 때는 전월 데이터 기준 2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금월 진행 목표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달성보다는 낮은 달성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KPI 목표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회원수를 늘리겠다, 매출을 늘리겠다 등 보다 직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KPI 달성 목표에 따라 KPI 수식과 자원을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우리가 KPI를 정했을 때 기존의 목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표에 따라서 추가할 KPI 수식이나 자원이 있을 경우 수식을 수정하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KPI 수식은 꼭 자원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자원만 기록할 시 자동으로 기입되게 서식화하면 좋습니다. 마케팅 대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월에 진행했던 마케팅을 이번 KPI 목표에 맞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4단계 토론에 의거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예상과 구체적인 롤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블로그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그 블로그를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하는지, 블로그 작성의 특성이 자사 블로그, 경쟁 키워드 등으로 나눠져 있다면 자사 블로그 월 4회 작성, 경쟁 키워드 월 4회 작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될수록 보다 명확한 롤 분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할지 세세하게 기획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롤을 분배한다는 목적으로 정해지면 좋으며, 되도록 수치화 시킬 경우 명확하게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치화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확정할 때는 전 단계 토론에 의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할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진행할 시 너무 새로운 것만 진행하면 좋지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7:2:1의 법칙을 사용하여 마케팅 전략의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는 기존의 마케팅을 유지하며 데이터상 수치의 변화만 주는 것입니다. 전 월에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했거나 페이스북 마케팅을 진행했거나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기존에 있는 마케팅은 어느 정도 토론에 의하여 검증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케팅은 유지하면서 데이터상의 수치만 변화를 시키고요. 20% 정도는 4단계 벤치마킹 토론에 근거하여 유관 경쟁사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확인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지는 않으나 유관 경쟁사가 효과적으로 진행했던 어떤 마케팅이 있다면 이러한 마케팅을 확인하여 벤치마킹 한다면 훨씬 더 최신성에 있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타 업종의 마케팅을 근거로 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쟁자가 하지 않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함으로써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7:2:1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마케팅 대행사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 마케팅을 배워서 마케팅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마케팅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행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잘 모르면 5단계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마케팅 대행사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실무 마케팅을 배운다면 보다 전략적인 5단계 작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과 마케팅 전략 세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